피머가 티비아에 대해서 뒤로 빠집니다. 말하자면 구부릴수록 티비아는 앞으로 나옵니다. 메디알이 축이 되면서 돕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기전입니다. 경첩처럼 안쪽 바깥쪽이 푹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쿼드리셉스가 과연 세지타를로 잡아당기면서 십자인대를 끊어뜨리겠느냐. 헛발질하면서 끊어지는 거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프하고 착지하다가 조금만 삐끗했는데 아차 하는데 벌써 십자인대 다리가 돌아가면서 끊어지죠. 생각보다 작은 힘으로도 십자인대가 끊어집니다. 어처구니 없이.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인주리 타임 때 공주수로 뛰어가다가 끊어졌습니다. 그 정도 근력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십자인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세지탈 플레임, 앞뒤로 잡아당기는 강한 쿼드리셉스가 잡아당기면서 끊더라. 이런 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2000뉴턴 정도의 큰 힘, 십자인대는 2000뉴턴 정도면 실험실에서 끊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힘을 쿼드리셉스에 가해도 십자인대가 전혀 끊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발비스 로드, 무릎이 이렇게 바깥장다리가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니까 아주 쉬운 힘에도 끊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쿼드리셉스가 나쁜 놈이라 쿼드리셉스 때문에 확 잡아당겨서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논 콘택트 인저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임슬기 선생님이 여자가 왜 많이 끊어지는지를 얘기할 텐데, 논 콘택트 인저리 이런 거죠. 이체조 선수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점프하다 착지하면서 다리가 돌아갈 때 순간 끊어집니다. 요 포지션을 다시 보면 착지하면서 약간 익스텐드 때 다리가 발부스가 되면서 로테이셔널 인저리를 받았죠. 그거하고 지금 요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다리가 꼬이고 힘을 주면서 갑자기 플렉션 됐대. 이거는 콘택트 인저리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콘택트 인저리는 스포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논 콘택트 인저리는 꾸준히 점프 착지의 문제를 노력해서 훈련시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단순히 쿼드리셉스가 플렉션 익스텐저라는 경첩관절에서 확 잡아당겨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어떤 커플드 모션을 안전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훈련시킴으로 해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1세기는 더 이상 십자인대를 수술하는 쪽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저리 프리벤션, 적극적으로 예방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화두가 됩니다. 재밌게도 로지라고 하는 83년 휴스턴 로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였고, 잭 휴스턴과 로지는 이 커플에 대해서 전방 십자인대 초창기에 많은 이론을 했는데 슬링샷 이펙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슬링샷이 뭐냐면은 세총입니다. 세총. 그러니까 쿼드리셉스가 잡아당기면서 십자인대 티비아가 앞으로 나와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쿼드리셉스가 파텔라를 밀어가지고 피머가 뒤로 밀리니까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지는 굉장히 천재죠.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니네들이 생각하는 쿼드리셉스가 앞으로 티비아를 잡아당기면서 끊으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데 자기가 관찰한 걸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센 힘이 아닌데도 십자인대가 끊어지더라. 그거는 파텔라를 뒤로 밀기 때문에 오는 거다. 마치 이 세총처럼 쿼드리셉스가 고무줄이고 파텔라가 가죽이라면 쿼드리셉스가 잡아당길수록 이 파텔라는 확 뒤로 미는 힘이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피머를 밀면은 티비아가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끊어진다. 이게 이제 로지가 슬링샷 이펙트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83년에 얘기를 하고 단 한 번의 주목도 받지 못해서 다시 이제 이 이론은 사그러졌지만, 이런 이론 속에서 피벗 시프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로지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억셉트가 됐습니다. 근데 요 피벗 시프트의 그 논문에 나오는 유명한 논문의 앞에 전제가 됐던 슬링샷 이펙트는 버려버리고 피벗 시프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벗 시프트가 뭐냐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의 기본 원리는 라테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바깥쪽에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그 어디스 튜버클이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익스텐전 할 때는 앞으로 있다가 플렉션 할 때 뒤로 밀리기 때문에 무릎의 축이 바뀌는 순간에 빠졌던 놈이 들어온다. 리덕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로지는
메디안하고 다르게 라테랄 쪽의 움직임 속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벗 시프트는 이미 임상에서 뭐 의사들뿐만 아니라 트레이너들도 많이 쓰는 어떤 그 피지컬 익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뒤로 흔들거리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지느냐? 그것까지는 알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끊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스타디가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가 되면서 20세기 말에서부터 21세기 초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 쿼드리셉스의 백타량을 그려가면서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쿼드리셉스는 함풀한 거냐, 유스풀한 거냐, 도대체 뭐냐, 이런 논란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에 쿼드리셉스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데바를 통해서 직접 선수를 끌어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체를 가지고 기계로 잡아 당겨서 어떤 기전으로 할 때 가장 쉽게 끊어지느냐, 끊어진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 이펙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고요. 실제로는 게이트랩에서 모션 아날리시스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직접 게임을 뛰는 거를 아날리시스를 해서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보게 됐죠. 이제 이게 유명한 피츠버그의 로봇 시스템입니다. 카데바에 이제 그 로봇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싱글 번들, 더블 번들을 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정상으로 복원할 때는 싱글보다는 요 초록색의 더블 번들이 요 자주색보다 훨씬 더 노멀 바이오메카닉을 잘 이제 재현시켰다 이런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션 아날리시스를 하죠. 실제로 십자인대가 끊어진 환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런 모션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션 아날리시스를 하면은 각 관절의 키네마틱스, 플렉션, 익스텐전이 스탠스 베이스 때, 스윙 베이스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카이네틱스,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나 머슬의 포스가 어떻게 오는지, 그 EMG 패턴, 머슬의 파이링 패턴은 도대체 어떻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기 때문에 정상인을 걷게 하고 십자인대가 끊어진 사람을 걷게 해보면 십자인대가 끊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걷느냐, 사람이 절개되는데 왜 저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수술 효과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수술한 이후에 이 환자가 제대로 정상 보행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싱글 번들하고 더블 번들하고는 과연 보행의 패턴이 같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된 거죠. 이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주로 이 그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환자들이 이상하게 걷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걷는 거를 분석하면서 도입됐다가 스포츠학의 9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센시티비티가 높아지고 기계가 좋아진 거죠. 아주 그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환자들이 걷는 그런 이상한 보행이 아니라 아주 서툴한 체인지를 이제 찾아낼 정도로 이 보행 분석은 많이 발전했고, 최근에 이쪽 방향은 나중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것들을 재현시켜 보면서 어떻게 보행 패턴이 분석되는지, 이제 그런 조금 더 다이내믹한 상황으로 이 정상적인 보행 분석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실제로 비디오 분석이죠. 이 분야는 유럽이 아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노르웨이 쪽, 스칸디나비아 쪽에 닥터 올슨이나 뭐 독일의 여러 의사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인스펙션을 통해서 두 개의 어떤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메커니즘의